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 편안마디내과 류마티스내과 김대식 이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류마티스 자가 면역 질환자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하나요? 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요즘 많이 맞으시잖아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한 10통 넘게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되냐고, 제가 먹는 약과 관계 있지는 않냐고 계속 물어서 전화를 오십니다. 그런 경우에 백신이 맞아야 되나요? 안 맞아야 하나요? 네, 저희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하루에 100분 넘게 오시는데 그 중에서 이 와중에 잘하네요. 그 중에 요즘 코로나 백신을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굉장히 또 의구심을 가지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자가면역 질환이라면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혈관염, 베체트, 강성 척추염 병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이런 병들이 있을 때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면역 기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역 억제제라든지 면역 조절제를 쓰게 되는데, 이런 약들이 또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과연 맞아야 되는지, 맞아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가려야 되는 백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생백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보통 대표적으로 대상포진 접종이 있죠. 조스터. 대상포진 접종 같은 경우에는 생백신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균이 들어가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서 면역 기능 활성화되면서 병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백신의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맞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상담 후 맞으셔야죠. 그렇죠. 생백신 후에는 감염 위험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접종을 맞고 나서 대상포진이 악화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려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같은 코로나 백신들은 생백신은 아닙니다. 면역 조절제를 쓰고 있는 중에도 백신에 인한 감염은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더 생기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 생백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행인데, 문제는 코로나 백신 자체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거고, 사실 코로나가 사실 아직 활성이 되고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2년간 사이에 여러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그래서 현재 대한류마티스 학회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럼 모든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이거는 환자분마다 개인차가 많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저희가 담당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왜 염증 수치가 높거나 하면은 맞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진단받은 지 아직 한두 달밖에 안 됐다,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맞고 나서 증상 악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증상이 진단받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가능하면은 코로나 백신을 미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면역 기능이 좀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 안쪽으로 유지된 상태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는 것들이 권고를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 백신 자체가 또 알레르기라든지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있으면서 또 백신이 유발된, 백신 접종 후에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자가면역 질환 없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알레르기 병력 유무는 꼭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은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이런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백신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런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의사분들 사이에서 사실 공견하게 약간 좀 얘기들이
부딪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데이터상에서는 또 올해 6월 달에 유럽 유마티스 학회, 율라라고 하는데, 유럽 유마티스 학회 연례 학회대회에서는 또 이제 데이터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자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중증 이상 반응,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크게 있는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는 전체 환자분들,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서 0.1%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그 위험성에 비해서는 이제 그 중증 이상 반응이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권고를 하는 것으로 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데이터에서는 이제 물론 유럽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데이터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화이자가 78% 정도. 아니, 얘 오해를 가게 하면 안 되고. 예. 데이터에서 화이자가 78%를 차지했다는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부작용이 화이자가 78%라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 갑자기 말씀이 78%라고 해서. 아니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가 중증 이상 반응이 많았다, 그게 아니고, 그 이제 이 데이터 전체에서 그렇죠. 화이자가 78%,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16%, 모더나가 5% 정도 되는 로우 데이터에서 이렇게 중증 이상 반응이 0.1%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이자를 맞은 분들이 더 많이 나왔다, 그건 아니고, 그 데이터에 있는 환자들이 그때 유럽에서 이제 화이자가 좀 더 이제 많이 맞으셨으니까. 그렇죠. 화이자가 이제 빈도가 많았으니까 화이자 맞은 분들이 빈도가 좀 퍼센티지가 많았다는 거, 중증 이상 반응이 더 많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0.1% 정도는 물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상에서는 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리스크라든지 위험성에 비해서는 그 중증 이상 반응 자체가 높진 않았었기 때문에 유럽 류마티스 학회도 그렇고 이제 대학 류마티스 학회,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도 그 면역 기능 안정된 상태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